은퇴 후에도 매달 4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요?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 앞으로의 삶을 위해 정말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후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황기수 님의 사례를 보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80만 원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와 병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고정 수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미래가 불안하죠. 특히 황기수님은 최근 배우자의 무릎 수술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또 찾아올까 걱정이 크죠. 이런 황기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분당에서 만난 정은철 님 부부는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데 성공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퇴직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은퇴 5년 전부터 도자기 공방 운영을 준비했고 지금은 매달 4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정은철 님 부부의 월 수입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8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120만 원을 더했는데 이는 소유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신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연금 전환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자녀들과 상의 끝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결정했죠. 결과적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도자기 공방을 통한 150만 원의 추가 수입입니다. 아내와 함께 퇴직 전부터 도자기 학원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면서 판매까지 생각하게 됐죠. 은퇴 2년 전부터는 온라인 마켓에서 소량으로 판매도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동희 님 부부는 또 다른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퇴직금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소형 오피스텔 투자였어요. 은행 금리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6개월간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물건을 찾았죠. 박동희님은 특히 입지 선정에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대학가와 지하철역 사이에 있는 물건을 골랐어요. 공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관리비도 적게 나오는 곳으로 선택했고요. 현재 두 채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280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계시는데 이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박동희님은 임대 수입 외에도 건물 관리를 직접 하시면서 매달 관리비도 절약하고 계십니다. 아침 산책 겸 건물 주변을 점검하고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합니다. 젊었을 때 배운 기술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건물 관리를 직접 하다 보니 입주자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이처럼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조기 준비와 다각화입니다. 은퇴 직전이 아닌 최소 5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고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수입원을 만드는 데 주력하셨죠.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전에 결정된다. 는 정은철 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김이나 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남편이 평소 두통을 호소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비만 2천만 원, 재활치료비까지 합쳐 3천만 원이 들었어요. 보험이 없었던 게 너무나 후회됐죠. 김이나 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더 힘들었던 건 간병이었죠.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제가 직접 하자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의 삶까지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건강관리와 보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생활비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일산에 사시는 강경태님 부부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내와 함께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아침 6시 기상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죠. 공원에서 1시간 걷기는 기본이고 점심 식사 후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중 걷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탁구를 치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몸이 불편할 정도예요. 강경태님 부부는 특히 식단 관리에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 아침은 꼭 챙겨 먹고 점심은 채식 위주로 가볍게 먹으려고 해요. 저녁은 7시 전에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또 매달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3개월마다 혈액검사도 하고 있어요.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더라고요. 부산 기장군의 김은영님 부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아파트 옥상 텃밭이 우리의 건강지킴이에요. 매일 아침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돌보는데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허리 굽혔다 펴기, 걷기, 물 뿌리기. 생각해보니 이것도 다 운동이더라고요. 특히 김은영님은 이웃들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텃밭을 가꿨는데 이제는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해요.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졌어요. 농약 없는 채소로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절약되니 일석이조죠. 부부 관계의 변화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원의 장정옥님은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털어놓으십니다. 퇴직 전에는 서로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오히려 갈등이 늘었어요. 텔레비전 채널 선택부터 집안일 분담까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죠. 장정옥님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셨답니다. 서로의 취미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바둑동호회에 가입했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각자의 시간을 가지니 오히려 대화할 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최경희 님 부부는 은퇴 후 더욱 돈독해진 관계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등산 모임에 나가고 저는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2시간 이상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TV도 끄고 서로의 하루 일과와 고민을 나누다 보면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져요. 특히 최경희 님 부부는 매주 금요일을 데이트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영화도 보고 시장도 가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요.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설레죠. 나이 들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처럼 건강한 노후 생활의 핵심은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사랑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라는 최경희 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산의 박주인 님 부부의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고민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고 했어요. 결혼한 아들의 전세금도 지원했고 딸의 육아 비용도 도왔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 노후가 불안해지더라고요. 박주인님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의 노후 자금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했죠. 손주 용돈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주고 다른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니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어요. 특히 박주인님 부부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과 마음을 나누기로 했어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자녀들도 이제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걱정해 줍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과 우울감은 많은 분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인의 김민수님은 그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으십니다. 30년 넘게 해오던 일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막막했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사할 의욕이 없었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김민수님은 3개월간의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상담 선생님의 조언으로 꾸준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성남의 장은주님은 복지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보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장은주님은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동료들과 실버 힐링 합창단도 만드셨답니다. 일주일에 2번 함께 노래 연습을 하고 공연도 준비해요. 작년에는 요양원을 찾아가 공연도 했죠.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행복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대전의 박현자님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40년간 모아온 골동품들을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어색했죠. 자녀들에게 영상 편집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하나하나 익혔어요. 특히 박현자님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셨답니다. 20대, 30대 구독자들이 많아요. 할머니의 골동품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역사 공부가 됩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뿌듯해요. 이제는 1000명이 넘는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요. 박현자님은 최근 실버 크리에이터 모임도 만드셨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유튜버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협업도 해요. 저희의 도전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퇴는 분명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선배님들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 꾸준한 건강관리,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